한적한 동네 슈퍼마켓에 분주한 아침, 민수라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젊은 직원이 첫 출근 날 최선을 다해 침착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평온한 분위기는 곧 한 여성 고객, 지영이 민수를 향해 거칠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깨졌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여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침묵 속에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 자리에 전설적인 가수 박재상 싸이이 몰래 있었다는 사실을. 박재상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곧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길 바란다. 민수는 21살의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내면에는 감추어진 어려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감정이 무딘 폭력적인 계부와 함께 살아오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 민수는 주방 식탁에 앉아 계부에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시도조차 하지마 라는 고함을 생생히 기억하며 자랐다. 그때의 말들은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럼에도 민수는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누군가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극복해내겠다고 마음먹었다. 슈퍼마켓은 작지만 활기찼다.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과 반짝이는 마루 위를 굴러다니는 쇼핑카트 소리가 곳곳에 퍼져 있었다. 민수는 교복 차림의 유니폼을 자랑스럽게 입고 들어섰고 매니저 민호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 민수야, 네가 있어서 정말 기뻐 라고 말했다. 민수는 민호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곧바로 교육이 시작되었다. 민수는 상품 정리부터 계산대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배우며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밝은 태도는 동료들의 눈에도 띄었지만 몇몇은 조금 느린 것 같네 라는 소공어림을 남겼다. 민수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민수는 지친 몸을 이끌며 첫날의 성취감을 느꼈다. 마지막 손님의 계산을 마치자 줄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하루가 거의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점점 불만 가득한 눈초리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지영이 등장했다. 지영은 45살의 단정하고 엄격한 표정을 지닌 여성이었으며 고급스러운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매장의 주 통로를 당당하게 걸으며 계산대 앞에 멈춰섰고 이미 불만 가득한 얼굴로 커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슈퍼마켓은 왜 항상 정리가 엉망일까? 지영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크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급하게 쇼핑카트를 움켜쥐고 마치 경주하듯 빠르게 통로를 지나며 필요한 물건들을 대충 골라 카트에 쏟아 넣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나 물건 가격을 비교하는 다른 고객들조차 그녀의 인내심 없는 표정과 퉁명스런 한숨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카트를 가득 채운 후 그녀는 계산대로 향했다. 지영에게는 그 줄이 마치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계산대 앞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포장하고 있었고 지영은 그 모습을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눈을 굴리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렇게 느릴 수가 있지? 드디어 지영의 차례가 오자 그녀는 물건들을 힘차게 계산대에 쳐내며 마치 자신의 분노를 몸으로 표현하듯이 쾅소리를 냈다. 민수는 수줍게 안녕하세요 손님이라고 인사했지만 지영은 차갑게 그를 쳐다보며 내가 좋은 아침을 보내길 바란다면 네가 빨리 일을 해야지. 난 하루 종일 기다릴 여유가 없어 라고 비꼬듯 말했다. 민수는 지영의 물건을 스캔하면서 코드를 하나하나 재확인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불꽃처럼 그를 자극했다. 민수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한숨 소리나 계산대 위에서 잦은 손가락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고, 지영은 이게 언제 끝날 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민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 더 빨리 일을 하려고 애썼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그의 움직임을 더욱 어설프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한 상자가 민수의 손을 떠나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급히 몸을 숙여 그것을 줍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 사람은 봉투도 제대로 못 잡네. 지영은 크게 외치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민수는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눈앞에 눈물이 고일 듯했다. 지영은 팔짱을 끼고 계산대 앞으로 더 다가오며 누군가 이 상황 좀 해결해야 해. 이게 말이 돼? 라고 소리쳤다. 주변 고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고 줄의 긴장은 매 순간 커져만 갔다. 지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민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면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설 자리가 없어. 누가 널 뽑았겠어? 분명 연민에 의한 거겠지? 라고 말하며 민수에게 심한 모욕을 퍼부었다. 민수는 그 말에 크게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때 지영은 다른 고객들을 향해 손짓하며 여러분 다들 보이시죠? 우리가 다 이 사람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이 줄은 빠른 줄인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외치며 더욱 화를 부추겼다. 지영의 매서운 말들은 민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 그는 시선을 내리며 다시 물건들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또 다른 봉투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그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와, 저런 모습. 지영은 비아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봉투도 제대로 못 잡는구나. 참 한심해.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헐떡였지만 여전히 일을 마치려고 애썼다. 그는 이번 계산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 수치심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민수는 다른 쪽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민호 매니저를 흘낏 보았다. 지영의 거친 말들은 민수에게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민수는 한때 집에서 식탁에 앉아 계부가 네온 절대 제대로 할 수 없어. 애야. 너는 짐일 뿐이야. 모두가 그걸 알아. 라고 고함치는 장면을 생생히 기억해냈다. 그때의 상처가 다시 그의 가슴을 조였다. 난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인데.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영은 민수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자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를 꾸짖듯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누군가 내게 제대로 일을 가르쳐줘야 해. 넌 모두를 늦추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슈퍼마켓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인근 복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았다. 몇몇은 수긍하는 듯 소공어렸고 다른 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해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은 터질 듯 했지만 억누르려고 애썼다. 그러던 중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계산대 쪽으로 다가오며 모든 소란이 잠시 멈췄다. 계산대 위에서 지영은 내 시간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어. 이게 말이 돼? 라고 소리치며 주위를 휩쓸었다. 그 사이 다른 고객들은 휴대폰 화면이나 바닥을 바라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지영에게 맞서지 못했다. 후미에 있던 한연세 지긋한 할머니는 남편에게 아무도 나서지 않나요? 이 아이 너무 불쌍해 보이네요. 라고 속삭였고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글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한편 지영은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한 채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때 따뜻했던 슈퍼마켓의 분위기는 이제 민수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졌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판단과 연민, 무관심이 섞여 있었다. 밝게 빛나는 형광등마저 그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것만 같았다. 지영은 자신의 분노를 모두 표출하며 이런 게 우리가 지불하는 서비스야. 너무 느린 건 말이 안 돼 라고 또박또박 외쳤다. 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앉은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민수와 지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누군가 행동하길 간절히 바랐다. 마침내 민수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영은 무뚝뚝하게 민수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그 정도면 부족해. 손님들은 제 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내 탓 때문에 모두 늦어지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이미 떨고 있던 그의 손은 또 한 번 봉투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슈퍼마켓 안에 메아리 쳤다. 지영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봉투도 제대로 못 잡는구나. 참 한심해 라고 비웃었다. 줄에 서 있던 몇몇 고객들은 서로 불편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한 젊은 남성은 주저하며 휴대폰을 들어 이 장면을 촬영한 후 옆에 있던 여성에게 이건 정말 끔찍한데 누가 나설까? 라고 속삭였다. 그 여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가 너무 공격적이야. 관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답했다. 동시에 후미에 있던 또 다른 연세의 여성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섰다. 그녀는 가방을 고쳐 메고 민수를 향해 다가갔지만 곧 주저하며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민수에 대한 깊은 연민이 느껴졌다. 그러자 지영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자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네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일을 찾아가. 누군가 분명 내게 말해줘야 해 라고 외쳤다. 민수는 그 말에 더욱 당황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땀에 젖은 손으로 봉투를 잡으려 했지만 지영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한편 슈퍼마켓 반대편에서 민호 매니저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민수의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고객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며 민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사이 지영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팔짱을 끼고 줄에 있는 다른 고객들을 향해 여러분 다들 보이시죠?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다 늦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느린 사람이 계산대에서 일할 리가 없잖아요 라고 외치자 줄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맞서지 못했다. 모든 순간이 길게 느껴졌고 불편한 기운은 점점 심해졌다. 한편 선반 사이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박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마치 이미 비슷한 상황을 본 듯 차분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 남성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주변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마치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앉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지영은 오직 민수와 자신의 분노에만 집중하며 주변의 상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긴장이 극에 달할 때쯤 조용히 있던 그 남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줄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 그의 모습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단호하게 지영을 응시하며 마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다. 점차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몇몇 고객들은 그의 존재를 인지하며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자기도 모르게 민수는 잠시 눈을 들어 그 남성에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시선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고요함과 결의를 동시에 담고 있었고 민수는 그 순간 잠깐의 위안을 느꼈다.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던 그때 그 남성은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슈퍼마켓 전체가 숨을 죽인 듯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지영은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였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없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인내심 없이 쏟아졌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버티려 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무게를 느꼈다. 주변 고객들의 고요한 시선은 민수의 고독과 연약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그만. 그 목소리는 매장 전체의 권위와 평온을 동시에 전하며 울려 퍼졌다. 모두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고개를 돌렸다. 잠시 동안 지영은 놀라 멈칫했다. 복도 건너편에서 당당한 자세로 걸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실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고객들은 저분 누구야? 저 사람이 진짜야? 라며 속삭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 박재상 싸이 등장했다. 그는 심플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의 존재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뚜렷했다. 지영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박재상을 바라보며 너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는 거냐? 고 비꼬듯 물었다. 박재상은 몇 걸음 물러서서도 눈을 똑바로 고정한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난 내게 뭐라고 지시하러 온 게 아니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온 거야. 지영은 잠시 멈칫하며 눈을 깜빡였다. 잘못됐다고? 네가 여기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말하는 거지. 난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청년이 우리 모두를 늦추고 있어. 박재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다. 사실은 그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네가 그를 모욕하기로 선택한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것과 그걸 무기로 쓰는 건 큰 차이가 있어. 고객들 사이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고 이번에는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집중되었다. 여전히 계산대 뒤에 서 있던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박재상을 바라보았다. 왜 이분이 나서서 도와주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저 마음 한켠에서 큰 위안을 느꼈다. 박재상은 민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는 대답했고 박재상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넌 정말 훌륭하게 일하고 있어. 누구도 너를 폄하하지 못하게 해. 박재상은 민수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며 덧붙였다. 우리 모두 힘든 날이 있지. 하지만 그런 날들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 알겠니?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다. 지영은 이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진 듯 보였다. 팔짱을 끼고 어색하게 웃으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난 빠른 서비스를 원해. 그리고 넌 그걸 못해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진지하게 지영을 바라보며 난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 친절함은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는데 네가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답했다. 지영은 한숨을 쉬며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난 내 시간도 소중해. 내가 낭비하는 시간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있어. 박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가 화가 나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 화를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에게 휘둘러도 안 돼. 특히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라고 말했다. 순식간에 매장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년의 한 여성이 정말 그 말은 옳아. 이 청년을 그렇게 대하는 건 부당해 라고 크게 말했다. 이어 근처의 다른 고객이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며 덧붙였다. 점차 박재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퍼지자 지영은 자신이 기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자 당황해 보였다. 오히려 그녀는 주변의 못마땅한 시선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매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억압에서 연대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출근 전 마지막 인사를 하듯 박재상은 민수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계속 내 자신을 잃지 마.
그 자체로 충분해 라고 말했다. 박재상이 매장을 나서자 고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민수는 그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느꼈다. 오랜만에 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심 어린 격려의 미소를 보며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영의 하이힐 소리는 자동문을 통해 멀어졌고 그 후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고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렇게 대할 자격은 없었어 라고 한 연세의 여성이 동료에게 속삭였고 믿기지 않아 박재상 같은 사람이 여기 나타나다니 라는 말에 다른 이들도 감탄했다. 한편 민수는 계산대에 서서 그 모든 일을 곱씹으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한순간에 굴욕이 이렇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조금 후 민호 매니저가 민수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괜찮니 민수야?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조용한 미소로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새로운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박재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네 가치란 얼마나 빨리 물건을 포장하느냐가 아니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로 결정되는 거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시 일터로 돌아간 민수는 고객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계산대에서 한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민수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절대 다른 사람이 널 깎아내리게 두지 마 라고 말했다. 또한 노신사가 잘하고 있어 아들아. 내 용기와 끈기는 정말 대단해 라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작은 돌 하나하나가 그의 자존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듯했다. 슈퍼마켓의 분위기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진정한 공동체로 바뀌었다. 고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민수에게 찬사를 보내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민호에게 오늘 일어난 일 정말 멋졌어요. 모두가 민수의 특별함을 알아야 해요 라고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수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라고 답했다. 드디어 민수의 근무가 끝나고 그는 천천히 직원 휴게실로 걸어가 나무 벤치에 앉아 유니폼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을 되새겼다. 오랫동안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민수는 이제 자신의 실수와 차이점만 보던 사람들이 아닌 오늘 자신에게 다가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기억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네오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해 라고 말씀하신 기억을 떠올리며 마침내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가자 박재상 사이슨 주차된 차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인정을 받으려 하지도 박수를 바라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한 번 더 슈퍼마켓을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수에 관한 것이었고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한날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그날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재상이 민수를 도운 영상은 전국적으로 바이럴되었고 수백만 명이 공유했다. 민수를 존중하자, 친절은 소중하다. 같은 해시태그들이 유행하며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때 주목받는 것이 두려웠던 민수는 이제 회복력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이야기는 선택의 힘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매일 우리는 타인을 돕고 격려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 영향은 깊고 크다.
결국 우리 모두는 존중과 공감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슈퍼마켓에 들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잔인한 말들에 눌리지 않았다. 대신 전날 받은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계산대로 들어서자마자 고객들은 환한 미소와 격려의 한마디로 민수를 맞이했다. 민수는 그 미소에 응답하며 자신이 드디어 이곳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